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각국의 민간 경비의 이 법적인 이 관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봐서 미국 그리고 일본, 우리나라의 민간 경비의 법적 토대 그리고 이 법적인 관계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각국의 민간 경비 현황들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봄으로 해서 그동안의 법적 토대, 아니 역사적인 발전 과정 그리고 법적 토대 그거에 이어서 현재 현황은 어떤지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지금까지 살펴봤었던 내용들 그 중에서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의 민간경비 현황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먼저 아무래도 지금 현재의 이 민간경비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미국의 민간경비 현황부서부터 한 번씩 살펴보시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발전 과정을 보셨던 것처럼 미국의 민간경비 산업은 그렇죠. 그 전에 있었던 19세기에 어떤 이 산업혁명 이후에 있었던 철도교통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산업시설들을 보호하면서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민간경비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한 것들을 역사적인 발전 과정에서 보셨고, 지금의 현재의 모습도 바로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이 민간경비가 그 이후에 아주 미국의 아주 거대한 산업 이 분야로 발전하게 된 이 현황이 지금까지의 지금 현재 미국의 시큐리티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지금 경찰기관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의 민간경비는 각종 범죄라든가 사건, 사고, 심지어는 재난까지, 자연재해까지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그러한 산업으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현재 민간경비의 일반인의 인식에 대한 변화 자체는 공공섹터에서 공공섹터에서는 경찰이 우리를 지켜주지만 이러한 민간 분야 섹터에서는 민간경비가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것 자체가 미국 시민들 사이에서 아주 보편적인 인식으로 되어 있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민간경비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경비 인력의 고용과 예산 규모를 보면은요, 홀크레스트 리포트라는 게 2000년대 이후에 나와서 이 리포트에 따르면은 현재 민간경비 인력과 예산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경찰을 약 한 60만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경찰을 정확하게 추산하는 것은 각각의 기관과 통계에 따라 다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단일한 국가경찰 조직을 가지고 있으면은 당연히 현재 대한민국 경찰 인력이 11만이다, 12만이다 이런 식으로 추산이 되는 것처럼 미국도 추산이 될 텐데, 미국에서는 각 시티, 그러니까 주 경찰이 있고 또 시티 차원에서 시티에 있는 이 시티 폴리스가 따로 있고 그 외에 연방 차원에서도 경찰이 있죠. FBI 같은 게 대표적이겠지만, 그래서 경찰이라는 이름보다는 로우 인포스먼트라는 이 법집행기관으로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경찰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찰 인력 그리고 주라든가 연방 단위까지 하고 있는 그 공공섹터에서 시큐리티를 담당하고 있는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그 인력, 그런데 그 인력보다도 2배가 많은, 그래서 120만 이상 정도 되는 인력들이 현재 민간 섹터 내에서 민간경비 인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워낙 땅이 넓고 국토가 넓고 또 인구도 3억 명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인구가 아주 광활한 국토에 흩어져서 살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국에서는 이 각종 민간 경비와 관련돼 있는 이 인력들이 그 경찰 인력이 부족한 곳은 자연스럽게 민간 경비가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경찰 인력이 부족한 곳에는 일종의 계약 경비의 형태로서 또는 그쪽 내에 자치체의 성격이 워낙 미국은 강하다 보니까 이 자치 경비의 인력으로서 인력 경비가 발전하게 되고, 당연히 이들이 이 넓은 시설이라든가 넓은 대지를 모두 다 인력으로 모두 다 디펜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계 경비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전문화 시대를 이루게 됐습니다. 또 당연히 자체 경비 시스템보다는 전문적인 경비 업체인 이 계약 경비 업체가 거의 대부분의 산업의 이 성장 주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하고 민간경비는 현재 미국에서는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긴밀하게 상호 협조를 하고 있는 그런 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경찰은 민간경비 활동에 대한 어떠한 상호 협력적인 관계, 일종의 치안 서비스를 공동 생산한다라는 우리 이론적인 배경에서 배웠죠. 이러한 개념에서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경찰이 자기 근무 외의 시간에 파트타임으로 부업으로 할 정도로 상호
상호 간의 지위라든가 보수라든가 신분상의 차이를 느끼지 않고 각각의 영역대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경찰로 근무하다가 뭐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또는 뭐 계약경비 업체에서 훨씬 더 많은 급여를 준다라는 그 조건에 맞춰서 이 공공섹터에서 일하던 경찰 인력이 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민간 섹터로 경찰을 퇴직을 하고 민간 섹터에서 일을 하는 등 이게 굉장히 인원 충원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이런 공무원 시스템하고는 다르게 이 자유계약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민간경비는 주로 범죄 예방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고 당연히 경찰도 범죄 예방 순찰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범죄 예방 순찰 활동을 하는 것 플러스 기본적으로 경찰은 아무래도 그 자기가 속해져 있는 이 지자체 내에 있는 뭐 중요한 사건들이 있으면은 이러한 중범죄를 진압하거나 중범죄를 수사하는데 주로 치안 역량을 집중을 하고 있고 범죄 예방 순찰 같은 경우에는 경찰도 하고 있지만 민간 섹터는 민간 섹터 나름대로의 시큐리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호 협력적인 관계가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게 현재 미국의 민간경비 현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의 이런 민간경비의 현황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게 될까요? 자 현재 가면 갈수록 미국도 이 인구가 뭐 산업화 도시화가 되는 현상이 뭐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동부에 있는 대도시 아니면 서부에 있는 새로 뭐 실리콘밸리를 포함해서 서부에 있는 대도시 특히 이민자들 같은 경우에는 중부 내륙보다는 양쪽 해안 태평양 연안이나 대서양 연안에 있는 대도시 지역으로 인구들이 모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도시 문제, 인구 문제, 바로 범죄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증가하고 있는 범죄 문제에 대한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그 욕구, 안전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가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민간경비 성장의 중요한 요인으로 발전하게 되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 국민소득도 높고 굉장히 강대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기본적으로 경제체제가 어느 정도 고도화된 국가에서는 생활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서 민간경비에 지불하는 이 지출 의사가 충분히 있는 그러한 중산층 정도 이상 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 수준의 향상과 함께 민간경비의 산업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 21세기에도 계속해서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면 갈수록 그렇죠. 바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전문화되어 있는 계약경비 업체가 기계경비 시스템을 저가로 보급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가격이나 단가도 낮아지게 되고 이렇게 이 비용이 점점 낮아짐으로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계층, 더 많은 인구가 민간경비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전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현재 미국에서는 이러한 민간경비 시장이 커지면서 더 많은 민간경비 인력을 충원해야 되고 자, 이들 중에는 혹시 민간경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시험조회를 포함한 이 자질 검증이 제일 중요할 뿐더러 더 나아가서 이들이 주로 시큐리티와 관련되어 있는 고도화된 전문화된 훈련을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자질 향상에 신경을 쓰고 있고요. 한편 끊임없이 경찰하고는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현재 미국의 민간경비 업계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기술 개발에 대해서도 경찰보다도 더 먼저 선제적으로 각종 기기들을 현재 시큐리티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가까운 일본에서의 민간경비 현황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일본의 민간경비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1950년대, 60년대 초반에 급격하게 일본이 경제성장, 고도화를 이루게 되면서 이 경제 발전기에 주로 최첨단 장비를 당시로서는 최첨단 장비, 대표적인 게 뭐죠? 바로 CCTV 같은 겁니다. 그래서 CCTV를 포함한 최첨단의 전자기술을 활용한 경비 업체들이 이 일본의 급속도로 확산이 되면서 지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이 각종 전자장비 즉 기계경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시큐리티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으로부터 약 50여 년 전에 민간경비가 태동하던 이 시기에 일본에서의 현황입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 일본의 현대적인 민간경비 업체는 1960년대에 일본 경비보장 주식회사 세콤 회사 지난번에 역사적인 발전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됐고 그 이후에 동경올림픽이나 오사카 만국박람회 등등등을 통해서 현재의 민간경비의 기본적인 이 양적 성장이 어느 정도 고도화됐습니다. 그 이후에 1982년도 일본의 경비업법이 변경이 되면서 허가제로 바뀌게 됐고 기계경비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 기계경비와 관련돼 있는
이 업종들, 기계경비와 관련되어 있는 신기술과 노하우가 일본뿐만이 아니라 한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 다른 나라에까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사실상 아시아권에 있는, 또 특히 일본의 일본의 생산기지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 아시아나 동남아시아권역의 많은 국가들이 이 일본에 있는 시큐리티 시설과 장비와 업체들과 계약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서는요, 시설 경비와 인력 경비를 지원하는 방식에서 출발을 했지만 오늘날은 일본 내에서도 대형 물류 운송을 담당한다라든가, 심지어는 일본에서는 지금 현재 이 민간 경비 자격증을,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본의 그 핵 연료 물질, 즉 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방사능 물질, 핵 연료 물질을 운반하는 것까지 민간 경비 업체에서 도맡아서 할 정도로 이러한 물류 운송과 관련돼서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일본에 있는 대사관이라든가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 이러한 특수 업무 등도 바로 민간 경비의 한 영역으로 들어와서 함께 시큐리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민간 경비의 현황들을 살펴보시면요, 일본에서는 시설 경비로 주로 상주 경비와 순찰 경비로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상주 경비하면은요, 24시간 경비원을 상주시켜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사람들의 출입 관리라든가 뭐 그 지역의 이 시설의 순찰 감시 감독 업무를 하면서 도난과 화재, 각종 사건 사고를 예방하는 업무인데, 자, 당연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렇죠, 보통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일반 오피스 빌딩이라든가 여기에 경비 인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편 순찰 경비라고 하면은 이 순찰 경비원은 일반 경비원 또는 기계 경비원이 1인 또는 여러 명이 2인 1조로 한 팀이 돼가지고서는 정기적으로 그 지역을 순찰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어떤 지역일까요? 그렇죠. 일본에서도 산업 도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나고야 주변에 있는 뭐 도요타 공장이라든가, 뭐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저쪽 부산, 울산, 경상, 이 경남 지역에 있는 대규모 산업단지 주변을 이 시큐리티를 하는 건 민간경비 업체가 그 단지 자체를 시큐리티 하는 것처럼, 이 순찰 경비도 경비원이 1인 또는 팀을 이루어가지고 이 경비 대상을 순찰하는 이러한 경비원이 모두 다 시설 경비 업무의 일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는 없는 경비 업종 중에 이 교통 유도 경비도 있습니다. 이 교통 유도 경비는요, 통행이라든가 아니면 위험이 있는 장소, 도로, 이러한 것들을 점유하는 행사장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부상이라든가 안전관리,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는 업무로서 하는 거고요. 또 그 지역에 불법 주차가 돼 있다라거나 아니면은 거기를 예를 들어서 뭐 통과를 하려는 운전자가 있을 경우에 이 사람들을, 그렇죠, 이 교통 유도할 수 있는 이러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어떤 업무로 생각을 하시면 될까요? 그렇죠. 우리나라를 보면은 물론 경비업법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혼잡 경비의 업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도 예를 들어서 뭐 주말에 뭐 대형 백화점 주변이라든가 뭐 쇼핑몰 주변에 보면은 주차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차선 하나를 이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 가드레일을 설치를 해놓고서는 유도하듯이, 또 내지는 보통 이렇게 출퇴근 시간대 아주 혼잡한 거리에 교통경찰관도 있지만 모범 운전사를 비롯한 이 자원봉사 인력들이 이 어느 정도 도로 통제를 해서 꼬리물기라든가 이런 거를 어느 정도 교통 유도를 하듯이 이러한 업무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서 대형 이벤트 행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라톤 행사라든가 아니면 대규모 시민들이 참여하는 뭐 지역 축제 같은 경우에 그 지역에서의 이 교통 유도라든가 주차장 통제,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렇죠, 보통 이 교통 유도 안내에 관련되어 있는 안전조끼를 입고서는 경광목을 누고서는 교통 유도를 하는, 자, 이 사람들이 별도의 이 민간 경비의 한 업무 영역으로 들어와서 교통 유도 경비로 일본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혼잡 경비로 분류할 수 있지만 정식으로 경비 업종으로는 되어 있지 않고, 경비 업종으로 굳이 구분을 한다 그러면 어디로 들어갈까요? 네, 바로 시설 경비 쪽에서 그 시설의 내지 시설 안팎의 안전을 관리하는 인력으로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통 유도 경비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로 치면은 당연히 이 경비 업무 중에서 호송 경비 업무입니다. 이러한 일본에서는 운반 경비라고 하는데요. 이 운반 경비로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핵연료 물질이라든가 아니면은 금융기관에서 우리나라처럼 현금, 유가증권, 채권, 이러한 현금 탈취 사건 방지, 기타 귀중품이라든가 뭐 이제 고미술 박물관에 들어갈 물품이나 아니면은 고가의 그림,
이러한 이 문화예술 작품 같은 경우에 보관을 하거나 수송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운반 경비 업무를 하는 이러한 업종도 현재 민간 경비의 활동, 일본의 민간 경비의 활동 영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신변 경비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호송 경비의 업무의 영역으로 경비 이 기업 경영자라든가 아니면 각종 단체의 중요한 요인이나 뭐 여성, 노약자, 뭐 연예인 이런 사람들이 민간 경비원을 활용을 해서 신변 경호 업무를 하는 거고요. 이들이 하고 있는 이 신변 경호 업무는 우리나라에 있는 그렇죠. 바로 신변 이 신변 보호 업무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기계경비는 야간이나 휴일 등 무인 건물이 증가를 하고 가면 갈수록 일본은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고령화에 따른 노인 가정 등의 증가로 인해서 기계경비 장치를 설치를 함으로 해서 이 기계경비 업무가 일본의 경비 업무의 새로운 신흥 시장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일본에서는 지금 현재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 그냥 사람들이 방문을 해서 자원봉사들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기계경비 장치가 달려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 독거노인들이 평상시에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이렇게 밖에 외출을 할 때 있어서 안전관리를 하는 거 그 외에 이분들한테 제공해주는 그 지역의 뭐 축제 안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화 알람 서비스로 뉴스를 전해주듯이 자동 녹음되어 있는 서비스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직접 뭐 로버트가 가서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떠한 이 경비 시스템 자체가 일종의 사회복지의 차원에서 이 독거노인들이나 아니면 고령 계층들이 살고 있는 가정에 이러한 기계경비 장치에 이 각종 부가 서비스들이 이분들한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스스로 노인 계층이 직접 비용을 지불하기도 하지만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뭐 보호자격인 자녀들이 지불함으로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 기계경비가 이 노인 고령화 사회에서의 이들의 어떠한 이 시큐리티 안전도 보장을 하고 사회복지도 지원을 해주는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경비택시 제도라고 해서 긴급 사태가 발생했었을 경우에 택시가 거기에 출동을 해가지고 관계기관과 연락하거나 그 사람들을 의료기관으로 빠르게 운송하거나 통보하는 이러한 제도도 현재는 일본의 민간경비의 현재 이 활동 영역으로 잡혀 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의 민간경비와 경찰과의 관계는요 상호 협력관계를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걸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경찰이 민간경비 업종을 지도감독한다는 건 우리나라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찰이 경비원의 경비 예방활동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포상을 하거나 표창을 하는 등 사기 진작이나 관계 개선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일본의 민간경비 산업이 주로 거의 대부분의 인력과 시간과 에너지와 장비를 그렇죠. 범죄 예방 활동을 위해서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민들하고 접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도 만약에 경찰이 대국민 활동을 어떤 계몽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법령이 바뀌어가지고 이거를 알려야 되거나 아니면 안전과 관련돼가지고 어떤 협조를 얻어야 될 때는 일본에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캠페인도 하지만 이러한 민간경비 업체의 협조를 얻어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재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 안전 유지에 경찰만 운용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바로 민간경비도 함께 운용을 하는 게 현재 일본의 민간경비 현황입니다. 자, 한편 우리나라의 민간경비 현황은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적인 의미로 1960년대 들어서 미 군납 업체들부터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1970년대에 새롭게 민간경비와 관련돼 있는 청원경찰법이나 아니면 경비업법들이 새로 제정이 되고 이를 통해서 법적 토대와 근거가 마련이 됐고 1980년대 들어와서는 일본에 있는 민간경비 기술과 자본 등이 도입이 되면서 80년대 이후에 각종 기계경비 장치와 CCTV들이 어느 정도 보급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이나 아니면 88년 서울올림픽, 93년 대전 엑스포 이러한 대규모 행사들을 진행하는데 경찰만 참여를 하는 게 아니라 민간경비 산업도 함께 참여를 하면서 이제 민간경비가 더 이상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산업단지나 이런 데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일반 가정에까지 보급할 수 있을 정도로 시민들의 인식 변화가 있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99년도와 2001년에 이 경비
경비업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기계경비 업무가 훨씬 더 강화됐을 뿐더러 가장 중요한 변화, 그렇죠? 새로 특수경비원 제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가 중요시설을 청원경찰이 지키는 게 아니라 특수경비원이 함께 경찰과 함께 국가 중요시설의 경호 경비를 책임질 수 있는 이러한 업무로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민간경비 현황을 한번 잘 살펴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인력경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업체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인력경비 중심이라고 그러면은 기본적인 자본금이 있고 거기에 이 관할관청에서 신청해서 허가만 받게 되면은 굉장히 적은 인력의 일종의 인력 운영사무소와 같은 형태로 운영이 되는 일종의 영세한 경비업체들도 우후죽순처럼 증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경호업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반드시 무슨 뭐 대기업의 총수라든가 아니면 뭐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필요한 경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수요가 늘다 보니까 역시 영세한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뭐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경비 시큐리티와 관련되어 있는 각종 이 발전 방향은 그렇죠. 바로 기계 경비 중심의 또는 이러한 첨단 제품으로 무장이 되어 있는 이러한 이 경비 시스템들이 토탈 경비 시스템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간 경비 서비스가 발전한다 그러면은 새로운 IoT 기술이 결합되어 있는 이러한 민간 경비 시설과 이 민간 경비 장비와 이러한 민간 경비 시큐리티 운용 시스템이 사실상 민간경비 시장의 주류를 이룰 걸로 예상이 되는 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인력 중심의 영세한 업체의 경비업체나 경호업체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이러한 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각종 수익성 행사라든가 아니면은 민간 주체 행사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혼잡 경비,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에서 교통유도 경비처럼 이 혼잡 경비와 관련되어 있는 업무도 민간 경비에서 많은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경찰이 민간 경비 서비스의 안전활동과 관련해서 안전관리 활동 관련해서 관리 감독을 좀 더 강화를 하고 또한 앞으로 최첨단 이러한 한 시큐리티 분야로서 이 민간 경비가 안전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대규모 새로운 보안 산업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민간 경비와 관련되어 있는 상호 협력을 강화하려는 그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간경비와 관련된 제도, 이 대표적인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일단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1995년도 경비업법 개정 이후 만들어진 바로 경비지도사 제도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경비지도사 제도를 통해서 2002년부터는 매년 정기적으로 경비지도사를 선발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선발된 경비지도사가 이 경비업체에 소속이 돼서 경비원의 지도 감독이나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록 유지, 또 경비 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 점검이나 감독, 또 경찰기관, 각종 안전기관인 공안기관인 소방기관과 상호 연락 방법에 대한 지도, 기계경비와 관련되어 있는 장치 운용이나 감독 이러한 것들을 이 경비 지도사가 수행함으로 해서 이 경비원들을 이 전문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기로 했습니다. 또 민간조사 제도라고 해서 바로 사립탐정, 사설탐정 제도가 현재 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민간조사 제도는 현행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타인의 사생활과 해결되지 않은 공적 영역에서의 어떠한 이 사건 조사라든가 아니면은 이 각종 법정에서 필요한 증거자료의 수집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재 새로운 신흥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관련돼서 주요 입법사항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형식적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앞으로 계속 개선하거나 보완 발전시켜야 될 한계가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경비 업무의 이 넓은 범위 내에서 한 영역으로 이 사립탐정, 즉 탐정업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또한 이것과 관련돼서 각종 주무 관리를 경찰을 포함한 우리 이쪽 이 행정안전부 차원 하에서 이 시큐리티 분야에서 하나의 보안 산업의 일환으로 이
탐정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민간조사 제도가 사람들한테 이제 보편적으로 인식이 될 때쯤에는 자연스럽게 경비 업무의 시장 자체가 새로운 시장으로 더 확대 발전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살펴본 미국과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비 산업에 대한 현황들을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은 잘 아시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민간경비가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서 일단 국민들의 이 시큐리티에 대한 인식 자체가 경찰과 함께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이러한 새로운 산업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해서 민간경비 산업이 전 세계의 어떠한 나라들보다 미국에서는 가장 많이 발전되어 있고요. 현재 민간경비 인력과 예산 규모는 기존에 있는 공공섹터의 퍼블릭 시큐리티인 경찰의 한 2배 이상으로 현재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 인력이 부족한 이러한 곳은 이 기계경비나 아니면 계약경비 업체들이 보완함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경찰과 민간경비는 미국 내에서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2차 세계대전으로 패망하고 난 이후에 1950년대 말 60년대 초 일본 사회에서 새롭게 경제 부흥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이 현대적인 일본의 민간경비 업체들도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64년 동경올림픽과 70년 이 오사카 만구 박람회를 계기로 해서 세콤의 전신이었던 이 일본의 경비보장 주식회사라든가 또 각종 70년대, 60년대, 70년대 들어와서 새로운 기계경비 장비의 출현, 더 나아가서 80년대 이후에는 한국이나 중국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이 일본에 있는 경비 노하우들이 해외로까지 진출하면서 현재 일본 민간 경비 업체의 총 매출이 경찰 예산의 거의 한 3분의 2 이상까지도 현재 발전을 해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민간 경비의 영역도 단순하게 시설 경비에만 국한되지 않고 순찰 경비라든가 아니면은 교통 유도를 해주는 전문적인 경비, 또 핵연료 물질을 포함한 운반 경비와 신병 경비, 기계 경비, 경비 택시 제도 등 아주 다양하고 전문화되어 있고 구체화되어 있는 서비스로 현재 발전을 하고, 당연히 경찰에서도 이를 민간 경비와 함께 일본에서 상호 협력 체제를 견고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미 군납업체부터 시작을 해서 70년대에 각종 법률적인 제도들이 완비가 되기 시작을 했고, 80년대 들어와서는 외국의 기술과 자본들이 도입되면서 본격적으로 기계경비 시스템이 보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 93년 대전 엑스포 등을 계기로 해서 대전 엑스포, 2002년 한일 월드컵 등을 계기로 해서 민간경비가 사실상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일반 가정에서도 설치를 할 수 있고, 이 안전관리라는 게 당연히 비용을 지불을 해가지고 단순하게 누구를 반드시 꼭 돈 있는 사람들만 지켜주는 게 아니라 일반 가정이나 상업시설, 가게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장비 시스템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이 민간경비와 관련되어 있는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영세한 업체, 영세한 경비 경호업체들이 난립하기도 하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민간경비와 관련돼서 경비 지도사 제도라든가 아니면은 이 사립탐정과 관련되어 있는 법률 제도를 보완한다라든가 이러한 형태로 경비의 전문화를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민간경비와 청원경찰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1960년대, 70년대에서부터 있었던 이 청원경찰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민간경비와 서로 나눠서 이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보완이나 또 경찰과 민간경비의 지도강독 관계가 아니라 상호협력 관계에 대한 구축은 아직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각국의 민간경비, 일본, 한국, 우리나라 각각의 사안들을 한번 쫙 살펴봤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직접 우리가 피부에 느끼고 있는 민간경비 시장의 이 현황들도 있을 겁니다. 특히 최근에는
새로운 민간경비와 관련되어 있는 장비들, 또 새로운 민간경비와 관련되어 있는 제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보완되고 시장이 굉장히 규모가 커지고 있고요. 또 그 외에 뭐 드론을 앞으로 사용을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사립탐정 제도 외에도 뭐 이 시큐리티 관련되어 있는 컨설팅 업무나 범죄 예방 디자인 업무에 이 민간경비가 뭐 이 새로운 업무 영역으로 발전을 한다라든가 또 더 나아가서 민간경비와 관련해 가지고서는 앞으로 각종 제도라든가 아니면은 이 인력 규모 더 나아가서 제도적인 게 보완됐을 경우에는 이 PMC 같은 어떠한 이 전문적인 프라이빗 밀리터리 서비스, 밀리터리 컴퍼니와 같은 이러한 사실상 그 민간 군사업체의 영역까지도 발전하는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앞으로 민간 경비가 발전할 거라는 것을 지금의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을 거로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각국의 민간경비 현황 다시 한번 복습해 주기를 퀴즈와 함께 복습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 앞으로 민간경비에 계속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